너 진짜 영어 이렇게 없어도 되겠어 선생님이 없어도 되겠어?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후배들 있죠? 네. 그 정발고 1학년이 좀 고전해요. 왜냐면 여러분 정발고 1학년도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고전하고 있어요. 수학도 좀 어려워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1학년 중에 풍경이랑 세원 이런 데 가르치는데 거의 만점자도 많이 나오고 전부 점수가 다 올라요. 네. 정발만 너무 시험을 조금 기본 실력이 없으면 좀 받기 힘든 그런 상태로 돼가지고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고전하고 있어요. 2학년 시험 같은 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간 지금 상황이 좀 학교도 그렇습니다. 뭐 나름 의미 있게 내신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만점 나오고 다 성적이 막 30점, 40점씩 오르는 애들도 있고 해서 그때 많이 늘고 있어요. 1학년은. 네. 좀 우리 이제 2학년이 3학년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 그때 여러분 좀 점수 좀 많이 올라서 기말때 잘 가서 같이 수능 준비 잘 3학년 2학기 내신과 수능 준비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4강 4번입니다. 오늘 딱 7시 반까지만 좀 가능하겠습니다. There is African proverb. 이게 뭐예요? saying의 뜻이죠. old saying. 그죠? 속담의 뜻이죠. 보통 이런 단어도 쓰기도 하죠. maxim. 속담, 격언이라는 뜻이죠. 아프리카에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것, 사자가 뭘 가질 때까지, 그들의 역사를 가질 때까지. 이 T는요, 언티라고 같은 겁니다. 사자가 그들의 역사를 가질 때까지. 사냥의 이야기는 항상, 그죠? 사냥의 이야기는, 사냥에 관한 동화는 항상 누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바로 헌터, 사냥꾼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글로리파이는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죠. 이 사람을 여기에 치우쳐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편향되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사냥에 관한 이야기는 사자가 자신들을 대변해줄 역사가 가지기 전까지는 사냥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만을 미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냥꾼을 미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자에게 불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사자를 목소리를 대변해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어떨 때는 물론 인간이 사자한테 잡아먹히면 안 되지만 너무 비겁한 사냥 같은 걸 할 수 있죠. 사자들 새끼를 이용한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그지? 저기까지 해야 될까? 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잡은 인간 위주로 쓰여지겠죠. 이 속담은요, 뭐에 대한 것이냐? 중의적인 것이죠. 이 속담은 권력에 대한 것이며, 그죠? 통제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lawmaking, 입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legislation, 그죠? 입법에 관한 것입니다. 벌써 단어가 잘 써지네. 입법하다, legitimate.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legitimation, 입법, 알겠죠? 입법에 관한 것입니다. 뭐가? 법 제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법 제정, legitimation. 자, environmental journalist, 환경 저널리스트들은요, have to 어떻게 됩니까? have to 이렇게 됩니다. 뭐 하냐면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역할을 하냐? 그 사자의 역사가의 역할을 얘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 저널리스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들은요, have to put across, 즉 이 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환경 언론인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그 사자의 역사가의 역할을 한다, 환경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put across 하면 전달하다예요. 그들은 그 관점이죠. point of view, 관점을 전달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환경에, 그죠? 환경에 관한 관점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바로 make the law,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법을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환경에 관한 관점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have to be the voice.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목소리가 돼야 돼요? wild India. 야생의 자연이죠. 야생의 인디아. 그죠? 인디아의 야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인디아의 야생의 목소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인디아의 야생. 와일드 인디아라는 건 와일드니스 오브 인디아겠죠. 그죠? 인디아의 와일드니스 오브 뭐가 되겠습니까? 인디아. 이 의미겠죠. 인디아의 와일드니스, 야생 또는 네이처, 인디아의 자연에 관한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The present rate, 현재의 비율입니다. 인간 소비죠. Human consumption. 인간 소비의 현재의 비율은 The present rate of human consumption. 아시겠죠? 인간 소비에 관한 현재의 비율은 is completely, 완벽히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히 지금 지속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on이 붙었습니다. 지속 가능하다? 아니요.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forest, 숲이라든지 wetland, 습지라든지 wasteland, 황무지라든지 coastal zones, 어딥니까? 해안가 지역이라든지 환경에 민감한 이런 존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런 뜻이죠.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뭐로서 보여지고 있냐? 이런 것으로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be seen, 이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뭐로서 여겨지고 있다. 그죠? 이런 것으로서 여겨지고 있다. viewed,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죠? 간주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뭐로서? 처리 가능한 disposable, 처리 가능한 것으로서 여겨지고 처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에? 가속적인 수요죠. 인구의 증가하는 엄청나게 가속화된 수요, 사람들의 증가하는 가속화된 엑셀레이트라고 그러죠. 가속화된 수요를 위해서, 이건 무엇을 위해서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는 손댈 수 없는 언터처블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손을 댈 수 있는 처리 가능한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를 개발 가능한 그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여기까지가. 자, 여기서 두 단어 정도가 넘어가기 전에 빈칸이 나온다면 요 단어가 빈칸이 나올 수 있어요. 처리 가능한, 핵심이죠. 뭐를 위해서? 인구의 accelerating 수요, 점점 더 증가하는 가속화되는 수요를 위해서 처리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unsustainable. 요 두 단어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요 두 군데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잡수 같은 거 보면서 한번 여기를 더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단어 조심하시고요. 지속 불가능한, 이런 뜻이죠.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지금 여기에서 이 답은 뭡니까? 답을 보시면 거기서 지속 사자의 역사가로서의 역할이죠. 그럼 1번 uncovering the history of species biological evolutions. 드러내다의 uncovering 하면요, 역사를 밝히는 건 종의 생물학적 진화죠. 이거 말도 안 해줘. uncover는 리빌의 뜻이에요. 밝혀내다, 드러내다. 뭐를? 종의 생물학적 진화의 역사. 아니고 2번 urging 하면 재촉하다죠. 이동을, 변화를 재촉하는 것. 지속가능한 인간의 행동이죠. 자연을 위한 지속가능한 인간의 행동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 답은 2번이 될 수 있죠. 즉 사자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사자의 입장에서 야생의 자연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된다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3번 파이팅, 싸우는 것. 뭐에 대해서? 와이드 스프레드, 널리 퍼진, 그 다음에 바이올레이션은 위반입니다. 인권에 널리 퍼진 위반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 인권 얘기가 아니죠. 4번은요 rewriting history, 역사를 다시 쓰는 것. 좀 더 underrepresented people, 그죠? 누구를 위한? 바로 대변되지 못한, represent가 대변하다, 무엇을 대표하다, 나타내다, 상징하다는 뜻이거든요. under니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가 없었던, 대변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역사를 갖다 다시 쓰는 것. 지금 이건 그게 아니죠.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목소리죠. 5번 제한하는 것, 힘을 제한하는 것. 어떤 것? 환경적 입법가들이죠. 환경 입법가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 이런 거 아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부분 좀 강조하셨어요. 이런 거 있으면.
없으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but 그러나 to ask for 뭘 요청하는 것은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 행동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 행동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게 주어예요. 여기까지 투부정사로서 여기까지가 주어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걸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에 불과하죠. 동사가 얼로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seen as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 나왔죠? 뭐로서 여겨질 수 있냐? 인권이죠. 휴먼 라이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인권의 위반으로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권의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인간 행동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의 위반으로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니까 그것이 선생님 여기 whether 다음에 이게 왜 나왔나요? 이게 should가 whether 다음에 옛날 용법이긴 한데 should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예요. should가 생략할 수 있어요. 마치 명령요구 주저앉지 동사처럼 whether는 요즘엔 현재형으로 쓰거든요. 선생님 그 should be 대신에 이거 쓰면 안 되나요? is 쓰면 안 되나요? 돼요.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비를 줄이는 것이든 이게 이 시간에 키는 건 뭐예요? 요구하는 것이 소비에 관해서 그죠? 소비를 컷다운 이렇게 하는 것이든 소비를 줄이는 것이든 alter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삶의 스타일을 변화시키든지 또는 삶의 스타일을 변화시키든지 또는 감소시키는 거예요. 뭐를 감소시켜? 인구 성장률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이든 간에 그것이 뭐가 인간 행동에서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1번 소비를 줄이는 것이든 아니면 2번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든 아니면 인구 증가율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것이든지 간에 이것은 인권의 위반으로서 여겨지곤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요게 학교 선생님이요. 이 whether it should be 또는 whether it is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should가 생략돼도 되고요. whether가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whether가. 그러면 be가 앞으로 나와요. 요건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be to cut down.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be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whether의 생략입니다. whether가 생략되면 그때는 만약에 whether it is 이렇게 쓰였다가도 whether가 생략되면 이게 be가 앞으로 와요. should 요렇게 바뀌어가지고 원래대로 바뀌어서 혹시 저거 보면 저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요. 알겠죠? 요거는 whether의 생략이다. 뭐뭐인지 아니든지 간에 양보절 whether의 생략이다. 그거든지 간에 그러나 어느 시점인가 인권은 어느 순간인가 인권은 옳은데 인권은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인가 인권은 좋은 것이지만 인권은 너무 지나치면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바다와 모든 강을 다 오염시킨다. 그게 인간의 권리다. 글쎄 오히려 아닐 수도 있던 거죠. 그래도 인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그죠? 결국 그게 인간의 멸망을 촉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It's time. 이제 이럴 때입니다. 어떤 때냐? 우리가 변화할 때입니다. 어떤 걸 변화할 때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할 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It's time이 뭐뭐 할 때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때입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문법적으로 어려운 게 나와요. There is no difference. 차이가 없도록 여기까지 차이가 없도록 뭐와 뭐 사이에 인권과 between A and B죠. A와 B 사이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권과 또 뭐 사이에 바로 환경의 나머지 권리 사이에 다시 한번 인권과 환경의 나머지 권리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인 것입니다. 뭐뭐 할 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숨어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 중에 날카로운 사람이라면 여기가 왜 changed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changed지? 이거 아는 사람, 내가 왜 changed일까? 이것도 현재인데, it is time인데, 이럴 때다고. 내가 차이가 없도록.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앞으로 할 때인 거죠. 지금 이 순간이죠. 과거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생략됐다고 근데 생략되면 아까처럼 생략되면 원형이 나와야지. 아니에요. 과거 분사 생략 아니에요. 좋은 시도야? 아니에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가 될 수 없죠.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더라. 이 정도 알면
문법 대박이다. 이 정도 아는 사람이면 아마 셋? 아니에요. 여기 대시 생략된 건 맞아. It's time there. 뭐뭐 할 때다. 이럴 때예요. 이거 아는 사람 많지가 않아. 이거 가정법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알면은 뭐냐면 여기도 그렇지만 should가 생략되면 원형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명령, 요구, 주장, 제한 동사 있잖아. 거기서 should 생략되면 동사 원형 쓰죠. 근데 여기는 동사 원형이 아니잖아. 이건 뭐냐면요. 재밌어요. It's time. 이럴 때다. 보통 high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It is high time다. 진짜 이럴 때입니다. 강조하려면요. 자, 대신 여기가 나오면 좀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녀가 거기로 가야 할 때야. 잘 보세요. 그녀가 거기로 가야 할 때야. 이러면 should가 원래 들어가야 돼요. should, 그 다음에 go there.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로 가야 할 때다. 이 뉘앙스는 뭐냐면 야 거기로 가야 되는데 왜 안 가고 있어? 미적미적거려 그녀가. 이런 뉘앙스야. 뭐뭐 할 때다 이런 거는. 이해하시겠죠? 이제 뭐뭐 할 때다. 왜 안 하고 있지?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should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should가 생략되면 원래 명령, 요구, 주장, 제한 동사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들은 주장했다. They insisted that 하면은 should가 생략된다면 동사 원형이 나오죠. 여기 should가 생략되면 뭐가 되냐면 얘가 과거로 돼요. 이렇게. 가정법 과거를 써가지고 여기서 예. 이 쉬가 있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그녀가 거기로 가야 should가 생략돼야죠. 그녀가 거기로 가야 할 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는 특이해. should가 생략된다면 동사의 과거예요. 이게 가정법 과거를 써줘요. 선생님 아까 전에 이거는요. 가정법 현재를 쓴다고 그래요. 저거는. 명령, 요구, 주장, 제한 동사는 그 제목이 should의 생략으로 가정법 현재를 쓰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물어보면요. 또는 어떻게 쓸 수 있다? should 쓰고 change 쓸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법적으로 얘랑 좀 어렵죠? 그죠? 어려운 부분 두 군데 있습니다. 되셨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뭐뭐 할 때다. 왜 안 하니? 했을 때 가정법 과거가 나온 것이다. 가정법 과거는 이 부절에 뭐예요? 동사의 과거형이잖아. should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아주 오래간만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됐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즉 이 사람은 약간 극단주의자죠. 인권이 그래도 앞서야겠죠. 인권과 환경의 나머지의 권리 사이에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의 권리와 돼지의 권리는 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다만 같이 함께 사는 사상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에서 몇 번까지 나갔습니까? 11번, 12번. 우리도 부지런히 쫓아갑시다. 오늘 7시 반까지 하고 못한 거는 12번, 13번, 14번까지 동영상으로 보내겠습니다. 알았죠? 주중에 하나씩 보낼 테니까 여러분 부담 안 느끼게 쫓아오세요. 이해하시겠죠? 금요일날 몰아서 보려면 안 돼요. 하루에 하나씩 보내니까 그냥 하루에 하나씩 그냥 가볍게. 자, 계속 갑시다. 5번 가시겠습니다. 자, 과학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사용합니다. 자, 뭘 사용하나 봅시다. 과학자는 패러다임을 사용합니다. 어허, 그렇지. 뭐뭐라기보다는 이런 뜻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라기보다는 과학자는 패러다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믿기보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왜 ing가 나왔는지 이런 거 다 생각을 해줘야 여러분 어법을 안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왜 ing가 나왔습니까? 여기 ing가 나온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ing가 나온 건 얘가 전치사예요. 접속사도 되지만 전치사도 돼요. 여기 전치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믿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패러다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패러다임이겠죠. 패러다임, 생각 방식. 뭔가 우리가 사고가 일정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그래서 패러다임, 틀 같은 거죠. 중거 틀 같은 거. The use of paradigm. 패러다임의 사용은 되셨죠? 패러다임의 사용은 어디에서? 연구에서의 패러다임의 사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룹니다. 패러다임의 사용이 뭘 다루냐면 이거 다루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다루다 처리하다. address. 뭘 다루냐?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패러다임의 사용은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사용은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뭐 함으로써? 이용함으로써 by employing 이용하다죠. 고용하다인데 사람이 아니니까 이용함으로써 요즘에 이걸 되게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죠? 이용하다의 뜻으로 employ를 유행하고 있습니다. 유행 써도 되겠죠. 뭐를? 공유된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두 번째 상징적인 표현을 이용함으로써 세 번째 실험적이고 수학적인 도구와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실험적이고 되셨습니까? 수학적인 그죠? 도구와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오케이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 함으로써 some of the some of 이것 중에 일부죠. 똑같은 이론적인 theoretical 이론적인이죠. 진술이죠. 이론적인 진술들 그죠? 같은 이론적인 어떤 진술 중에 일부를 심지어 이 중에 일부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함으로써 다 어디로 갈려요? 일로 갈리는 거죠. 요렇게 1, 2, 3, 4, 5를 이용함 1, 2, 3, 4를 이용함으로써 연관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패러다임.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패러다임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패러다임의 역할. 나는 패러다임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과학의 법칙인가? 만릴력의 법칙? 하다 보면 패러다임이 정확히 뭡니까?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럼 공식들? 공식들? 정의나 공식. 그쵸. 내가 여기서 받아들인 건 읽으면서 받아들인 건 뭐냐면 삼각함수 공식 쓰면서 매번 증명함수 쓰는 거 아니잖아. 그냥 주는 대로 이거 받아서 쓰잖아. 그거 그런 거. 과학자가 언제가 맨날 증명함수 쓰겠습니까? 그치? 이건 원래 이런 거야. 이런 공식이 있어. 이런 거 있죠. 뭐 오일러의 공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런 거야. 우리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원래 이런 거야.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 단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이 다양한 요소, 이 디버스 같은 거죠. 이 다양한 그죠? 이 다양한 요소를 갖다가 사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on이니까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즉 공식 사용법만 알면 된다는 거죠. 공유된 실행입니다. 공유된 실행이나 관행을 프랙티스라고 그러죠. 자, 이 공유된 실행의 이러한 요소들은 알겠죠? 이러한 요소의 공유된 실행은 전부 다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고 뉴턴의 제2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이것은 따라서 필요로 합니까? 그죠? 이런 것을 전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리서포즈 하면 전제하다. 알겠죠? 미리 가정하는 겁니다. 전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컴파러블 하면요. 상당한, 비교할 만한 어떤 유사한, 알겠죠? 비교할 만한 어떤 유사한 통일성 유납티하니까 통일성 이런 것을 전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과학자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과학자의 믿음이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할 때 그들이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을 때 댐이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댐이 가리키는 건 이런 요소들이죠. 그죠? 패러다임이긴 하지만 가까운 거 설명하는 거죠. 그들이 그것들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의 믿음 속에 어떤 비교할 만한 통일성 어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전제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한 명은 생물학자야, 한 명은 기상학자야. 그럼 서로 학문적으로 전제하고 할 그런 게 없지. 근데 둘 다 뭘 이용해?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죠? 두 사람 사이 어떤 사고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관한 공통적인 그 믿음에 있어서의 어떤 비교할 만한 유사한 통일성이 있을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냥 패러다임을 이 순간에 요때 이 법칙을 이용하면 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이해한 건 이거예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상적이고 사변적이고. 되셨습니까? 혹시 학교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별 얘기 없으셨습니까? 자, 계속 보시면요. 근데 이런 게 수능에 나오니까 미치겠죠. 이런 게 수능에 나오니까.
그러고서 맞춰라 이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가 타일러가 욕을 한 거죠. 이 도대체 이게 영어냐? 있잖아요. 그 저기 머리 빡빡이 아저씨 저기 있잖아. 저기 연애 저 프로그램 많이 나오고. 걔가 저기 어디 대학생이더라? 서울대 우리 한국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영국에 어디서 공부하더라? 그러니까 그 대학 좋은 대학에서 나왔겠죠. 근데 하도 한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영어 시험 문제 풀었는데 다 틀렸죠. 그래 절망했죠. 이게 뭐야? 영어 맞아 막 이러면서 그죠? 국어는 거의 다 맞았어. 거의 한국 사람 됐어요. 연애 프로그램 한번 나온 적 있었죠. 아마 내가 보기 연출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재밌으라고. 그렇게 다 틀릴 순 없지. 그래도 원어민인데. 자. 실제로 아니면 이것처럼 되게 어려운 것만 갖다 놨든지 실제로 one learn of paradigm 패러다임의 한 역할이에요. 지금까지 패러다임의 역할을 좀 얘기하고 있었죠. 패러다임의 역할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enable이 나오니까 어디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있네요. 그죠? 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패러다임의 한 가지 역할이라는 겁니다. 뭐 없이 이거 없이 성공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패러다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Without having to provide 어떻게 제공할 필요 없이 그죠? 이게 왜 선생님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기 아무리 봐도 낫이 없는데요. don't have to가 뭐할 필요가 없다잖아. 이게 낫이 있는 거잖아. 그럼 not have to가 되는 거지. 단 이게 전치사니까 ing 나온 거지. 그럼 뭐할 필요 없이 이러면 되겠죠. without having to 이해하시겠습니까? 뭐할 필요 없이죠. 제공할 필요 없이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할 필요 없이 뭐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5월을 중심으로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함이 없이 즉 증명함이 없이 성공적으로 자신의 작업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패러다임의 한 역할이란 겁니다. 토마스 콘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실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노티드는요 언급하다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과학자들은요 can agree 동의할 수 있다. 뭐에 동의할 수 있다? 그들의 패러다임의 식별, 확인 이런 거죠. 식별이나 패러다임의 확인에 동의할 수 있다. 이거 뉴턴의 제2법칙 맞지? 이렇게 뭐 없이 재밌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일치함이 없이 심지어 만들려고 시도함이 없이 그죠? 어그리 원하면은 미리 뭔가 동의를 하는 거죠. 그죠? 일치함이 없이 심지어 또 뭐함이 없이 뭔가를 생산하려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함이 없이 뭐에 동의하고 뭘 시도하는 거예요? 요거를 온전한 해석 또는 뭐에 대한 거예요? 합리적인 이해, rationalization 알겠죠? 그것에 관한 합리적인 이해나 rationalization 이게 합리화하는 거니까 합리적인 이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말 어렵죠? 그 다음에 그것의 패러다임에 관한 해석 이런 거죠. 패러다임에 관한 합리적인 이해나 온전한 해석을 갖다가 동의함이 없이 너 그거 동의해? 아니 몰라 그냥 쓰는 거지. 심지어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다시 한번 도출해보는 거죠. 시도함이 없이 그 패러다임의 확인에 있어서 동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맞지? 맞아 이렇게. 왜 맞는데? 올 때 내가 또 써왔잖아. 이거 증명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괜찮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도구죠. 패러다임은요. 그러니까 편하게 일하게 할 수. 안 그러면 자꾸 다 증명해야 되잖아. Lack of standard interpretation 어떤 것 표준적인 해석의 결여 5를 중심으로 이것과 이것이 연결되는 거죠. 이것의 결여 그리고 이것의 결여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것 그 다음 말도 어려워요. 규칙으로의 합의된 환원 축소 말도 어려워요. 다시 한번 규칙으로의 합의된 어떤 것 축소 알겠죠? 규칙으로의 합의된 환원 축소의 부족 이 부족이 막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를 막지는 않을 겁니까? 패러다임이 prevent A 플러스 B죠. A가 B 하는 걸 막다. 패러다임이 연구를 이끄는 것, 이끌다, 지도하다. 이건 리딩 같은 거죠. 연구를 이끌고 지도하는 걸 막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박입니다, 진짜. 거기 뭐라고 했었겠어요, 여기를? 잘 보세요. 표준적인 눈이 안 보인다, 내가. 이게 아니죠. 표준적인 해석이다. 이건 어떻게 해석했냐? 규칙으로 축약된 합의 없이 규칙으로 축약된 합의 없이 이거는 한글로 풀어둔 거고 규칙으로의 동의된 축약 없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합의된 축약 없이 규칙으로의 합의된 축약
규칙으로 축약된 합의 없이 뭐 이전거랑 비슷한 얘기죠. 패러다임인 그것의 결여가 이게 뭐야? 요 말이 요거죠. 요거죠. 요거 다시 한번 요걸 다시 한번 패러프라이징한 거죠. 무엇이 동의하지 않고 온전한 해석, 합리적인 어떤 이유 그것에 대해서 그 패러다임의 합리적인 해석이라든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온전한 해석, 합리적인 이유, 합리적인 해석이 낫네. 패러다임의 합리적인 해석 그리고 온전한 해석에 대해서 모함이 없이 동의함이 없이 이게 뭐야? 이게 해석이잖아. 표준적인 해석. 이게 표준적인 해석이잖아. 그치? 동의하는 것이 너도 나도 하는 것이 동의함이 없이 그 다음에 어떤 규칙으로의 축소된 합의 없이 이건 뭐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것에 대해서 규칙으로 축소된 합이란 건 뭐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뉴턴의 제1법칙 모든 사람이 그걸로 다 모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뉴턴의 법칙 그것으로 축소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로 모이잖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그걸로 모이잖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로 축소된 그러한 합의 이거의 결여 이걸 안 하고서 그냥 패러다임을 쓰는 거잖아. 그것의 결여가 패러다임이 어떻게 연구를 이끄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나 이 정도뿐인 설명을 못 하겠어요.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과학자가 아니어서 아시겠습니까? 내가 과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자, 요거 좀 잠깐만 읽어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나한테 질문을 하세요. 잠깐만요. 밖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질문 좋다. 질문하세요. 어디가? 세 번째 문장.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관한 그들의 믿음에서 그 어떤 비슷한 통일성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 그냥 패러다임을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 질문한 거지? 이 문장. 이러한 요소들, 공유된 실행에 관한 요소는 어떤 전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사한, 비교할 만한 통일성을 전제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과학자의 믿음에 있어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패러다임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관한 과학자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거 비교할 만한 유사한 통일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생물학자나 그 다음에 기상학자나 그 다음에 저쪽 물리학자나 걔네가 패러다임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뉴턴의 법칙을. 그랬을 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 그런 것에 대한 과학자의 믿음에 있어서 공통된 어떤 존재 그런 거 합의가 필요 없다는 걸 저는 이용하면 된다는 거. 아니 너무 어려워 이거. 근데 학교에서는 이런 거 반드시 내죠. 그 다음에 더 여러분 아마 2학년은 그렇게 안 되는데 1학년은 이런 걸 내버렸어요. 지금 내가 영어 선생님인데 해석은 틀리게 한 게 없는데 한글 내용이 잘 이해 안 되잖아 지금. 너무 어렵잖아. 근데 여기다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 여기다가 영작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1학년 선생님이. 영작을 만드셨어요. 근데 영작을 어떻게 하셨냐면 요거 영작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영작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 말이 여기서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 근데 왜 내용이 잘 이해 안 되니까 이 정도뿐이 추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생각을 만들어셔가지고 내 생각을 맞춰봐 그게 영작이에요. 다 틀렸어 이러면 만점이 없어. 그래서 너무 심하죠. 내가 이걸 못 풀겠더라고. 내가 그 선생님 생각을 모르니까. 그 순수하게 그냥 영문 구조로 풀어야 되잖아. 주어 될 만한 거, 동사 될 만한 거. 동사 될 만한 게 3개나 있어. 그럼 동사 하나하나 다 써보고서 그 다음에 말 하나 또 될 거 돼서 이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건 촬영하고 있어서 내 심한 말을 못 하겠는데 그건 좀 심하더라. 그래서 내가 얘들한테 물어봤어. 얘들아 여기 선생님이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깊은 이해를 하셔서 또 평소에 관심이 있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셨니? 그랬더니 애들이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면 이해가 된다. 선생님이 그 내 자기 생각을 설명하셨다면 그런 거 다음에 있으면 나한테 꼭 가르쳐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데다가 여기다 중간에 자기 생각을 영작해 놓으면 되게 힘들죠.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공부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시험 직보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왜 이게 however 같은 게 있었거든? 여기 왜 however가 들어가요?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승환이가 물어보면 내가 지금처럼 해석했을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돼 이런 뜻 같아. 나도 이게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뭔가 수업 시간에 그걸 깊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나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약 학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뒷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나한테 와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영어의 부족이 아니라 상식의 부족입니다. 내가 이런 과학에 있어서 패러다임에 대해서 패러다임론에 대해서 읽어보지 못했어요. 상식의 부족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가보시겠습니다. 6번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 하실 때 뭐라고 좀 하지 그랬어. 칸트의 관점에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칸트의 관점에 있어서 지오메트리, 기하학적 모양이죠. 칸트의 관점에 있어서 기하학적 모양은 너무 완벽해서 far too perfect. 기하학적 모양은 너무 완벽해서 어떻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뭘 유도할 수 있냐면 미적인 경험을 유도할 수 없습니다가 되겠죠. 투투니까.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이 사람은 칸트의 생각이야. 기하학적이죠. geometrical. 기하학적 모양은 너무 완벽해서 사각형, 뭐 정사각형, 이등병 삼각형 겹친 거 뭐 이런 거 있죠. 너무 완벽해서 이런 것을 induce하면 유도하다죠. 그죠? 이런 것을 투투니까 유도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 미적인 경험을 유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숨 막힌다는 거죠. 미적인 경험은 뭔가 좀 허한 것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딱딱 떨어지니까 숨 막힌다는 거죠. insofar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죠. 이거는요.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입니다. insofar as 이거 알아두세요. 붙여 쓰는 거예요. 이렇게 insofar as 뭐뭐 하는 한 그들이 동의하는 한 그죠? 그들이 동의하는 한 뭐에 동의할까? underlying 하면요. 밑바닥에 있는 그 근본에 있는 개념이나 생각에 동의를 하는 한. 야 되셨죠? 자 그들이 동의하는 한 그 생각이나 그 밑바닥에 있는 근본에 있는 기저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기저에 있는 개념이나 생각에 동의를 하는 한. 이건 좀 이따 해석합시다. 동의를 하는 한. 이 기하학적 모양은요. 칸트는 좀 비난했죠. 뭘 할 수 없다. 미적인 경험을 끌어낼 수 없다. 하지만 이 기하학적 모양 밑바닥에 그죠? 있는 그 원리를 이루고 있는 생각과 개념에 동의를 하는 한 사람들이 기하학적 모양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기하학적 모양이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죠?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들이 이해는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야. give rise to는요. bring about의 뜻이에요. 야, 혼자 공부하기 힘들겠다. 그죠? 단어도 어렵고 이런 것을 뭐뭇을 일으키다 야기하다. 자습서 보면 엄청 많이 써 있어요. 한 5개 6개 써놨어요.
그죠? cause라든지 result이라든지 무엇을 일으키다, 뭐만 결과를 낳다 이런 거. 뭐를 불러일으키? cause도 되죠. 무엇을 야기하다, 불러일으키다. 자, 뭐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냐? 감정. 그러니까 미적인 경험이 이거랑 연결되는 거죠, 그죠?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는 거야. 이해는 될 수 있어. 기하학적 모양이. 이건 파악되다, 이해되다죠. 이해되다. 그래서 기하학적 모양이 그 밑바닥에 있는 개념이나 원리를 알고 있는 이상은 이해는 되겠지만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이 얘기죠. 이 얘기. 그죠? 미적 경험을 일으킬 수 없다. 또 가장 중요하게는요. 그것들은 이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의는 누구겠습니까? 기하학적 모양이에요. 여기서 대의 가리키는 잘 보세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많아요. 다음 중 대의가 가리키는 것 중에 다른 하나는 그것들은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상상을 이동시킬 수 없다는 거야. 이건 상상력이죠. 뭘로 이동시킬 수 없어요? 상상을 자유롭고 새로운 그런 길이란 뜻이죠. 정신적 길이, 영역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요. 이 랜스라는 거. 알겠습니까? 상상을 자유롭고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하학적 모양은 너무나 숨막히게 딱 떨어져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장 쫙 쳐져 있고 구두 쫙 있고 머리 2대8로 싹 가르마하고 그냥 이거 찌르면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쫙 하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숨도 못 쉬겠어 이런 느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그들이 기저에 있는 생각과 그저 개념과 일치하는 한 기하학적 모양은요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요때 대의는요 이게 어그리가 이 대의가 사람이 아닌 이거를 사람으로 영어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게 기하학적 모양 같아요. 어그리 미드는 기하학적 모양이 그 기저에 있는 개념과 생각과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한 그러니까 기하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두 변의 길이가 같은데 이건 이런 원리 때문에 알겠죠? 이것이 평행사변형에서 이것이 왜 이것이 높이가 이런데 이런 원리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것들이 그래서 기하학적 모양이 그 기하학적 모양을 이루고 있는 개념과 생각과 어떻게 일치하는 한 그 기하학적 모양들은 파악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이걸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사람들이 이 기하학적 모양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개념과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한 눈앞에 기하학적 모양이 보일 때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바이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대의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게 7번이죠? 6번이죠? 여기는 뭐라고 해석이 됐나 봅시다. 여기는요. 그것들이 근본적인 개념이나 생각에 일치해서 여기도 이거 선생님처럼 지오메트리컬 쉐이프로 보는 거예요. 일치. 이해되시겠죠? 기하학적 모양.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해석을 보면 됐죠? 자, 따라서 뭘 소유하면서 정확성을 소유하면서 그렇죠. 이건 사람일 수가 없어요. 어떤 정확성이냐? 이런 정확성이에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구하고 어떻게 했던? 기념했다. 그죠? 감탄했다. 셀러브레이트.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구하다죠. 기념하다죠. 기념하다를 갖다가 뭘로 할까요? 찬양했다. 찬양하다는 좋은 말이 있네요. 이해하시겠죠? 찬양했던 그런 정확성을 소유하는 한 뭐가? 기하학적 모양이. 그 기하학적 모양은 이해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하학적 모양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으며 게다가 더욱더 중요한 건 그 기하학적 모양은 상상을 이런 것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영역. 계속 보겠습니다. 형태와 현상 됐죠? 형태와 현상은 그와는 반대로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 형태와 현상은 뭐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측정 불가능성을 소유하고 있는 또는 어때요? 제한된 것처럼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형태와 현상은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 기하학적 모양, 이 기하학적 모양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 이게 형태와 현상이죠. 그죠? 이게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뭘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적인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숨 안 막혀. 그죠? 그와는 반대로. 얘는 왜? 기하학적 모양이 딱딱 떨어진다면 이건 일정 정도의 이게 정도죠. 일정 정도의 측정 불가능성이야. 이미 붙었으니까. 측정 불가능성. 기하학적 모양은 측정이 가능하잖아. 그게 기하학적 정확성 떨어진 거죠. 측정 불가능성. 왜? 구름 봐봐. 막 모양이 이상하잖아. 순간순간. 또 어때?
기하학적 모양은 제한돼 있지. 법칙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등변 삼각형 평행사변은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제한된 것처럼 보여? 무정형이니까 제한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과 형태는 자극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게 뭐야? 구름이지. 그죠? 계속 변하는 거. 따라서 그들의 능력, 어떤 것, 이러한 능력, 그죠? 이런 그것들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끌어들이는, 유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서블라임 하면 숭고함이야.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거는 허황된이다. 말도 안 되는 뜻도 있지만 숭고한 미적인 경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숭고한 미적인 경험을 갖다가 인디스 끌어들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뭐가? 기하학적 모양이 아니라 forms of phenomenon, 현상들이. 알겠죠? 형태와 현상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건 훨씬 아까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패러다임보다는. 자, 계속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기하학적 모양이 그 원리와 원칙이 일치하는 한. 그죠? 그러면 정확성을 소유하겠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딱딱 떠돌이는 거. 계속 가봅시다. pleasure. 기쁨입니다. 자, 어떤 기쁨이냐? 자, 요런 기쁨이에요. 뭐와 연관되냐? 어휴,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갑니까? 자, 측정 불가능한 거죠. 아까 전 immeasurable이죠. 측정 불가능한 대상이죠. 사물입니다. 구름이라고 생각합시다. 솜사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측정 불가능, 연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측정 불가능한 대상을 경험하는 것과 연관된 그러한 즐거움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이거 좀 이따 봅시다. can be defined, 정의될 수 있습니다. 뭐로서 정의될 수 있냐? 즐기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누군가 스스로의 감정적, 그죠? 정서적, 정신적 활동을 갖다가 자기 자신의 정서적, 정신적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흔들리는 불빛 있죠? 불멍이라고 그러죠. 타는 거. 나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모닥불 떼면서 멍하니 보고 있는 거 정 형태가 없죠. 불꽃이. 그거는 뭐다?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서적, 정신적 활동을. 즉 정의되지 않고 어떻게 형태가 없는 대상이죠. indefinable. 정의되지 않고 정의할 수 없는. 그죠? 정의되지 않는. 형태가 있어 없어? 정의되지 않고 형태가 없는 대상입니다. 정의되지 않고 형태가 없는 그런 측정 불가능한 대상을 경험하는 것과 연관된 그 즐거움은 정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으로서. 이해되셨어요? 즉! 그 즐거움은, 이 즐거움은 기하학적 모양을 누리는 게 아니죠. 구성되어진다는 겁니다. 뭘로 구성되냐? consist of being challenged. 어떻게? 도전받는 것. 그리고 애쓰는 것. 그죠? 도전되어지고 애쓰는 것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해독하려고 애쓰는 것,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냐? 요렇게 되는 것과 요렇게 되는 것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즐거움은 멍하니 구름을 보고 있는 것, 앞에 타고 있는 불꽃의 모양을 보고 있는 것. struggle to가 뭡니까? 뭐뭐 하려고 애를 쓰다죠. 그죠? 뭐뭐 하려고 애를 쓰다. 내가 보기에 수능 특강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 수능 기출의 미래가. 뭐뭐 하려고 애를 쓰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괜찮은 문제만 모아놓으니까. 수능 특강은 쉬운 것도 있거든. 너무 지저분한 것도 있고 이건 그냥 검증된 것만 모아놓으니까 훨씬 어려운 것 같아. 뭐 하려고 애를 쓰냐? 이해하고 해독하는 거야. 이건 암호를 해독하다 이런 거. 아시겠죠? 즉 이런 것은 그 즐거움, 정형화되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의 즐거움은 도전받고 도전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해독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집니다. 현상. 어떤 것? present to view.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죠?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볼 수 있도록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그죠? 볼 수 있도록 존재하는 그런 현상.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존재하는 그 현상을 해독하는 거죠. 게다가 그 즐거움의 일부는 기하학적 모양 말고 이런 부정형의 물건을 보는 것의 즐거움, 그 즐거움의 일부는 어디에서 오냐? 그 자신의 컴포트 존을 갖다가,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정신적으로 침해하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자신의 컴포트 존을 정신적으로 침해하고 위반하는 거죠. 침해되게 하는 것으로부터 그 즐거움의 일부가 오게 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한글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이따 이름만 모아놨는지 대박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라고 쳐봐요. 완전히 수학과 교수야. 나는 모든 게 딱 답이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면서 지금 문을 보면서 문은 직사각형, 여기 넓이 얼마, 여기 넓이 얼마, 그죠? 문의 두께는 얼마.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딱딱 떨어지면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근데 뭘 보는 거야? 쓱 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가 나왔어? 꼬마애가 어떻게 되는 거야? 꼬마애가 솜사탕을 들고 가는데 자꾸 먹었다 입에 댔다 솜사탕의 모양이 자꾸 변하는 거야. 그죠? 또는 슬라임의 모양이 자꾸 변하는 거야. 주물락 했을 때 앞에 있는 꼬마가 이렇게 하는데, 또는 구름을 보니까 구름 모양이 자꾸 바뀌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것은 뭐야? 그 즐거움의 일부는, 만약 이 사람이 즐거움을 느낀다면 뭐 하는 것? 자신의 컴포트 존은 뭐야? 규격화되어 있고 정형화된 거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거야. 그 컴포트 존이 어떻게 돼서 위반되게 하는 것에서부터. 이 사람이 항상 그것만 강박관념에 시달렸다가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야. 모든 걸 다 넓이를 구하려고 이러니까. 근데 갑자기 구름을 보니까 저건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자신의 컴포트 존을 침해하도록 하게 하는 데서부터 그 즐거움이 온다는 거지. 아이고, 얘가 좀 조금 어색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안 쉬고 할 거예요. 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데 있으면. 이거는 몰아서 하면 절대 이번 수업은 망칩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네. 몰아서 공부하시면 망쳐요. 하루에 한 개씩 한다고 생각하세요. 잠깐만. 몇 번 문장? 단어? inclination, 경향. 풀어줄 거야, 같이. 자, 답은 그러면 몇 번이겠습니까? 답 한번 봐볼까요? 자, 보시면 밑줄이 어디쳐 있습니까? 밑줄이 안 보이냐? 밑줄이 아니죠. 1번 봅시다. 밑줄을 빼먹었나? 자, 1번 diversity, 다양성이죠. 미적인 경험의 다양성. 어디에서? 다른 영역에서 미적인 경험의 다양성. 여기 밑줄이 어디 있습니까? 주제 찾기입니까 이거? 그 다음 2번 inherent, 본질적인 미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어디에서? geometrically perfect shape 하면요, 완벽한 모양,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모양의 본질적인 아름다움. 영원히 X죠. 3번 컨셉 하면 개념이죠. 불완전성의 개념. 어디에서? 현대의 미학에 있어서 불완전성의 개념. 현대의 미학에 있어서 불완전성의 개념. 글쎄요. 4번은요, 자연적인 경향. 뭘 향한? 미적인 정확성을 향한 자연적인 경향.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은요, 미적인 즐거움. 뭐로부터? 그죠? 제약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오는, 한정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오는 미적인 즐거움. 뭐 이건 될 수 있죠. 1번은요, 다양성, 미적인 경험의 다양성. 다른 시대죠. 영역이 아니라 시대네요. 이러니까 다른 시대에, 그죠? 미적인 경험의 다양성. 이것도 아니죠. 4번, 5번이 제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쵸? 답은 5번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뭐가? 제한되지 않은 것이 기하학적인 것이 아니죠. 아까 포럼즈나 현상이죠. 거기서 오는 미적인 즐거움이죠. 그죠? 네, 그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주제군요. 네, 그 다음 7번 들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번. 자, 7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어린아이들은요, can move. 어떻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 어린아이들은 뭘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힘 안 들이고, effortlessly. 뭐와 뭐 사이에? 놀이와 몰입이죠. absorption 하면요, 이게 몰입입니다. 몰입. 원래는 흡수란 뜻이죠. 아이가 흡수되는 거니까 이건 뭐라 그래요? 몰입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뭐뭇에 몰입하다가 be absorbed in이 있어요. 뭐뭇에 흡수되는 거니까. 이거는 be immersed in. 이렇게 뭐뭇에 몰입하다, be lost in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뭇에 몰입되다 이런 거예요. 잃어버려지는 거니까. 놀이와 이야기 속의 몰입, 그죠? 이야기 속에서 놀이와 몰입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들 둘 다가 같은 행동의 형태인 것처럼 이야기 속에서 놀이, 역할, 그죠? 그 다음에 몰입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이 마치 두 개가 모인 것처럼, 그죠? 두 개가 같은 형태의 활동인 것처럼, 같은 활동의 형태인 것처럼. 이해되시겠죠? The taking of learns.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했을 때 재미있게 자기가 마치 의사인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뭐 하면 그냥 놀이잖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죠.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taking of learns. 어디에서? narrative structure game of pirate. 자, 이야기적으로 서술적으로 구성된 거예요. 어디? 해적 게임. 그죠? 서술적으로 구성된 이야기적으로 이게 서술적으로 이야기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서술적으로 이야기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진 해적 게임 속에서 역할을 맡는 것은 is not very different. 그죠? 뭐와 이것과는요 다르지 않습니다. 매우 다르지 않습니다. 뭐와 매우 다르지 않냐면요 이것보다 매우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역할을 맡는 것과 매우 다르지 않습니다. 뭐 하는 데서 어떤 것? 확인하는 데 있어서 뭐와 동일시하는 데 있어서 identify with 하면요 뭐와 동일시하다예요. 뭘 동일시하냐? 바로 사람이 영화를 볼 때 누군가 이건 막연한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 영화를 볼 때 그 캐릭터와 동일시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맡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적으로 만들어진 해적 게임에서 어떤 것, 역할을 맡는 것은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과 동일시 속에서 역할을 맡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건 프람 써도 상관없어요. 프람, 이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대는 쓰든지 프람 쓰든지. 대는 약간 영국식입니다. 알겠죠? 미국식이랑 프람 쓸 거예요. 디프런트 프람. It might be thought that 이런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죠? 어떤 것으로서 생각되어질 수 있냐면 그들이 이거 청소년기죠. 그들이 청소년기로 성장할 때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으로 어린 시절의 놀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이해되시겠죠? 너 왜 어렸을 때 해적놀이 잘하더니 보물섬 놀이 잘하든지 있지 않았니? 그랬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놀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고 있냐? 나도 지금 해적놀이 하고 있을까? 그건 아니죠. 인stead 대신에 그 기본이죠. 베이시스. 그 다음에 그 관심이죠. 관심은 이러한 활동이죠. 그죠? 이러한 활동, 내가 해적놀이하고 보물섬놀이하고 하는 거, 이 활동의 근본과 관심이 이해되시겠어요? 기반과 관심이 변화하고 발전되어집니다. Change and develop 된다는 거야. 뭘로 변화하고 발전되었냐면요, 스포츠를 하고 지켜보는 것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스포츠 이게 투가 전치사의 투인 거야. 이것으로 알겠죠? 그 ing가 나온 거야. 스포츠를 하고 지켜보는 것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지며, 그죠? 또 뭘로 발전돼요? 여기 투가 이렇게 보입니까? 또 이것으로, 즉 또 이것으로 하는 것으로 어떤 것?
The Fiction of Plays. The Fiction of Plays. 이걸 뭐라고 할까요? 픽션 게임. 이거는 연극이죠. 연극과 소설과 영화의 어떤 허구. 이건 허구죠. 허구니까. 그죠? 허구란 건 뭐예요? 현실이 아닌 거죠. 놀이 연극과 플레이니까 게임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죠? 게임과 그 다음에 소설과 영화의 그 허구 속으로 발전하고 진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뭘로 갔어요? 요즘에는 비디오 게임에 그쪽으로 진화하고 발전했다는 거죠. 보물섬 게임이 거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 기반이 사라진 것이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로. 그 다음에 연극이나 소설이나 영화로, 그 다음 비디오 게임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빨리 은퇴하고서 나 뭐 하고 싶다? 게임하면서 살고 싶다 이러잖아. 그치? 나도 그래 아직도. 온라인 게임 하면서 하고 싶어요. 물론 요즘 온라인 게임은 너무 과금을 시켜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난 돈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저기 엑스박스나 이제 플스 같은 거 해야죠. 왜? 자, 여기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린아이들은 힘 안 들이고 놀이와 몰두, 이야기의 몰두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두 개가 같은 형태인 것처럼.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역할의 놀이, 이야기식으로 구조된 해적게임에서의 역할 놀이는 다릅니다. 뭐와 달라요? 확인하는 것과 다릅니다. 역할을 떠맡는 것과. 그래서 사람이 영화를 볼 때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보통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아이 때 놀이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행동의 기반과 관심이 변화하고 발전되어집니다. 뭐로? 스포츠를 보고 노는 것으로. 뭐로? 연극과 소설과 그 다음에 영화의 허구 속으로. 그 다음에 또 뭐로? 비디오 게임으로. 됐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In fiction, 허구 속에서. 이건 뭐야? 소설 속에서. 이런 거죠. 허구에서. 사람은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망상을 하는 거죠. 허구 속에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러한 세상에서 감정을 경험할 때, This is not a sign. 이것은 이런 신호가 아닙니다. 어떤 신호가 아니냐? 우리가 incoherent, regressed. 우리가 모순되다, 일관되지 못하다. 그죠? coherent가 일관되니까. regressed, 퇴행하고 있다. 라는 신호는 아닙니다. 알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관되지 않다. 그래, 여기도 일관되지 않다라고 했네. 일관되지 않다. 그러면서 regress는 후퇴하는 퇴행적인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일관되지 않다, 퇴행적이라는 그런 신호는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소설에서요, 사람은 가능한 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으로 경험할 때 그렇다고 내가 대학 교수야, 내가 정치 대통령이야, 그 소설 읽으면서 갑자기 내가 막 그 사이로 들어가서 막 무슨 저거 막 탐정이 돼서 그래. 그렇다고 내가 어린아이로 퇴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 행동이 기존의 행동과 일관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런 표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유래하다죠. 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trying out, 시도하는 것. 뭘 시도해요? metaphorical, 비유적인이죠. 은유적인이에요. 알겠죠? 은유적인 transformation 하면 변형입니다. 알겠죠? 비유적인 그런 변형을 갖다 시도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 우리를 갖다가, 그렇죠?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이 무빙이 움직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까 감동적이냐는 뜻이 있어요. 알겠죠?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새로운 세상에서, 그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비유적인 변형을 하려고 시도하는 데서부터 여기 뭐뭐에서 나오다, 뭐뭐에서 유래되다는 거죠. 여기에서 유래되어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여기서 이 시간이 되는 거.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감정을 경험하는 거. 뭔가. 알겠죠? 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 감정을 경험할 때 이것이 이런 표식은 아닙니다. 일관되지 않거나 퇴행적이라는 거. 이것은 그러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어디에서 유래돼요? 은유적인 변형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앞문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When we experience emotion such a world. 이거 알겠죠? 이거 감정 경험. 어렵네요. 그죠? 자, 마지막 뒤로 한번 마지막 요것도 적어보 볼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 relationship 관계 뭐와 뭐 사이의 관계 놀이 유형과 감정적 안정성 사이의 관계 안정성이죠 stability 땡 2번 reasons 이유입니다. identify with 이거 하나 말아주세요. 여기 보세요. 아까 하려다 말았는데 identify 자체는요 확인하다 식별하다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인하다 식별하다예요. 근데 identify에 with가 나오면요 이렇게 나오면 뭐뭐와 동일시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적어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동일시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identify 자체는 확인하다 식별하다인데 identify with 하면 이것과 확인하는 거니 이것과 동일시하다가 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 번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상의 캐릭터와 확인 동일시하는 이유 유아기 때 땡. 3번 방식 청소년들이 발전시키도록 돕는 방식 좋은 독서 습관을 땡. 4번 지속적인 관여 그죠? 어디에서 변형된 형태의 놀이 유아기 이후에 변형된 형태의 놀이에로의 지속적인 계속되는 관여 참여 이거 될 수 있죠 그죠? 4번이 될 수 있고 5번 입탁참 영향 효과 결과죠 어떤 것 이야기 구조의 영향 어디에서 그 독자의 상상력에 관한 이야기 서사 구조의 영향 아니죠 그죠? 답은 4번이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아이 이후에도 우리 윤영기 이후에도 우리는 놀이의 형태 변화된 놀이의 형태 이거 있죠? 이것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참여죠. 참여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몇 분 남았죠? 몇 분입니까? 5분 정도 남았으니까 7분 남았는데 이거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자, 오늘 일단 최강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하나씩 월요일 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보낼 테니까요. 보시고 지금 오늘 할 게 뭐냐면 한번 해석해 보시고 자습서 준 거 있죠. 그 자습서를 좀 자세히 보세요. 자습서를 거기 동의어 반의어도 많이 나왔고 그 자습서에 나와 있는 걸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다 따져보세요. 알았죠? 그 자습서 뒤에 보면 지금 한 거 있잖아요. 자습서 부분을 하나하나 다 떼져보면서 지금 한 거랑 옆에 뜯어서 보셔도 돼요. 옆에 뜯어서 자습서 옆에 딱 놓고 여러분 필기한 거 보고서 지금부터 하실 게 그거예요. 알았죠? 7번까지 특히 어려운 문장 보면서 일일이 다 따져보면서 그걸 한번 하시는 겁니다. 7번까지부터 못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거 하루에 하나씩 보내면 아마 화요일부터 보낼 거예요. 화, 수, 목, 금 아마 4개 정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11번까지는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30분만 일찍 오세요. 30분 일찍 와야겠죠? 할 게 많습니다. 30분만 일찍 오세요. 요번에 많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4, 7에 28, 28개 들어간다며. 그럼 저기 요번에 28개 들어간다고 하던데? 28개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들어가고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지금 좀만 쉬었다가 적으십시오.